자, 앞에 보시면, 자, 세 번째가 뭐죠?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라는 뜻이 특별하게 법률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으면 좀 편리할 것이고 없으면 좀 불편하다, 그 정도입니다. 없어도 살아요. 도로 없어요. 불편할 뿐이지, 그죠? 사람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반,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초된다. 기반, 기본,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일단은 법률로서 보세요. 총 몇 개입니까? 그 안에 하얗게 된 부분을 다 세어보면 총 54개입니다. 이 54개를 몇 개로? 7가지로 묶어놓은 겁니다. 비스무리한 것끼리. 자, 첫 번째 1번. 자, 제목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것이 요번에 시험 나왔어요.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주 눈으로 보면서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올해 나왔다면은 내년은 이거 안 나와요. 뭘 별표하려고 그래. 하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은 문제 안 나올지라도 5개 지문 중에 하나의 지문 정도는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54개 중 첫 번째가 교통시설이고 교통시설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뭡니까? 도로. 그러니까 내가 도로 가지고 예를 든다 했잖아요. 그죠? 왜? 익숙하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기 때문에 제가 도로 가지고 항상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통이 뭐냐?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않고 이동수단,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동수단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망라한 것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딱 보세요. 도로, 위에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항,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한마디로 교통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도로하고 차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 자, 공간은요, 이렇게 하세요. 공간, 뭔가 허공에, 공간. 따라합니다. 넓다. 넓은 것들. 넓은 것들, 공간. 아시겠죠? 뭐라고요? 넓다. 그러니까 넓은 거는 전부 다 공간 시설입니다. 보세요. 광장. 여의도 광장 넓잖아요. 광장 넓다. 광장. 말도 광장 길잖아. 광장. 공원. 공원 넓잖아요. 그래요? 어린이 공원 넓잖아요. 저는 어린이 공원 하면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 하양리 있잖아요. 하양리, 그죠? 그 세종도 앞이잖아요. 어릴 때 놀러 많이 간 기억이 나요. 그 어린 마음에 많이 기억나는데 지금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좋은 데 많으니까. 하여튼간에 공원 넓잖아요. 어린이 공원, 또 과천에 가면 또 서울대공원도 있고요.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공원, 넓은 것들.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넓어요. 그냥. 그죠? 참 넓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넓잖아요. 그죠? 유원지, 놀러 가는 곳, 유원지. 공공공지. 공지는 앞으로 배울 겁니다. 뭐, 광장 다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빈 공지. 그래서 하여튼 넓다 하면 뭐라고요? 공간시설. 이렇게 좀 유추해서 좀 연상법이죠. 일종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다 못 외웁니다. 하지만 문제나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 유통공급이다. 유통은 뭡니까? 뭔가 A에서 B로 간다. 그 단어가 공급도 A에서 B로 간다. 뭔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 좀 길다. 그렇죠? 뭡니까? 유통 업무. 유통자 들어가는 거니까 유통이고요. 뭐 수도, 길다, 전기, 가스, 열 공급. 그렇죠? 다 같이 3번 시작.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거기에 우리가 배우지만 공동구. 공동구가 뭐냐? 공동구. 여러분들 공동구가요. 한 장 넘겨봐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음에 확인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할게요. 공동구.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전봇대. 잘 알죠, 그죠? 역시 나는 화강이들이야. 뭐 대충만 해도 알잖아,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전통 때, 전통 때 누군지 알죠, 그죠? 도환이 형님 때. 그때 88 올림픽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올림픽 경기장 간 길목마다 전봇대 다쳤습니다. 그때 다치워버리고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죠? 이 속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이 속에다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KT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마다 전봇대 없고 이면도로 가면 다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이 전기줄에 있는 건 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어디에다가? 지하에다가. 지금 도시적인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골 가면 아직까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곳들은 이렇게 하고, 특히 도시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직까지 전봇대는 없는 거 아닙니다. 있고, 아마 서울도 아마 골목 가게 되면 좀 있을 겁니다. 있고. 하지만 큰 도로 이런 데는요, 이제 거의 없죠. 다 지하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뭐라고요? 공동구.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서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서서. 점검하고. 매년마다 점검하거든요. 가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차가 들어갈 정도로 커요. 차가. 여러분들 해외 영화 봐요. 보면은 막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범인들이 도망가잖아, 범인들. 도망가고 팍 하잖아. 총 쏘고. 한국은 알다시피 땅덩어리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정도 크게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공동구다. 뭐, 시장이야. 뭐, 알죠? 그죠? 시장. 백화점이 아닙니다. 백화점 등등은 전부 다 시장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현대 시장, 재래 시장. 아시겠죠? 예. 뭐, 만약에 백화점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 마트도 다 집어넣어야 돼. 홈, 풀, 그거. 이 땡땡 다 넣어야 돼.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시장 안에는 많은 마트와 백화점 다 총망라해서 얘기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 공적인 것들 있죠. 학교, 운동장 넓다. 공간, 틀렸어요. 아시겠죠? 학교 앞에 있는 운동장은 넓지만, 이거 뭐라고요? 공공문화체육.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뭐합니까? 체육. 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방제. 우리 아까 우리가 용도 지구할 때도 방제 했었죠. 그죠? 방제. 무슨 말이냐? 자, 저수지가 있어요. 하천이 있어요. 비가 와서 여름에 뚝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 잠겨요. 그죠? 예. 튼튼하게 뚝을 쌓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 그렇죠? 예.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처음부터 시작.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자. 그러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 아시겠죠?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방제. 방자 들어가니까 방제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보건 쪽이니까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아마 요것은 전부 다 보건 쪽이라면은 아마 도축장은 어느 쪽일까요? 위생 쪽이지, 위생 쪽.
근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종합의료시설입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게 뭐라고요? 보건위생시설. 이런 시설. 요즘은요, 이게 도축장 있죠? 도축장. 알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솔직한 얘기는 뭐 돼지고기니 소고기니 부위를 뭐 알고 있었어? 그냥 살코기, 비계 끝. 그렇잖아요. 살코기, 비계, 돼지뼈 푹 까먹으면 뼈지뼈. 요즘은 이름도 듣도 못한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소고기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딥니까? 자, 참고 저는 살치살 좋아합니다. 마블링 있는 거. 근데 그게요, 많이 못 먹어요. 기름기 때문에. 맛있게 먹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질려요. 물려. 비싸긴 비싸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거를 고기를 안 쳐줍니다. 무조건 살코기만 쳐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 와서는 항상 반대야. 미국에서 싼 게 대한민국은 제일 비싸.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닙니까? 미국 가가지고요, 미국에서는요, 뭐 돼지, 소 안에 있는 거 다 버려. 먹지도 않아. 그걸 끄집어가지고 비싸게 판매하는 나라가 한국이야. 막창, 곱창 다 전부 다. 지금은 미국에서 안 버린대요. 판대. 왜? 한국 사람들 다 사가니까. 근데 먹어보면 너무 맛있잖아. 막창, 곱창. 요 끝에 가면 요 구석에 맛있는 집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집 앉아 먹으면 옷이 다 배겨. 냄새가. 이 집, 여기 동네 많아요. 그런 데가 많아. 하여튼 간에. 여기가 아마 상업지역 아니면은,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 아니라면 여기가 준주지역일 겁니다. 상업지역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나는 바로 그냥 인정해버려, 그냥. 모르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서는 했던 것들이 한국은 다 반대야. 근데요, 참 재밌는 거냐면은, 항상 그래도 미국이나 이유는요, 항상 여성이 먼저입니다. Lady and Gentleman. 항상 여성, 약자가 먼저예요. 한국은 항상 남자가 먼저야. 남녀,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욕할 때만 여자가 먼저. 야, 이 연놈들아. 꼭 욕할 때만 해요. 욕할 때만. 그죠? 다 남녀인데 꼭 욕할 때만, 에이, 연놈들아. 이게 뭐냐고, 이게. 바꿔. 놈놈들아, 바꿔. 우자한 얘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많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문화가 많이 달라요. 내가 왜 이 얘기 하느냐? 지금 보니까 그 고기를 자르는 사람들을 뭐라 보니까 정형 기술자래요. 정형 기술자.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럼 막 해가지고 막 무슨 부위 생터 처음 들어보는 무슨 부위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다가 사고 많이 나요. 힘도 써야 되고 톱으로도 해야 되고 하다가 옆 사람 막 그런 일이 생겨요. 정말로. 우리가 몰라 그렇지. 그럼 만약에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그게 바로 종합의료시설이에요, 이게. 근데 죽었어. 어디 가요? 지하. 당뇨식장. 어디 가요? 당뇨식장. 3일장 치른 다음에 고민합니다. 공동묘지 묻을까? 자연장지 갈까? 갈아 뿌릴까? 모실까? 끝! 다 했어, 벌써, 이제. 다 했어. 이게 뭐냐? 연상법이요.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 인간을 죽여야 되지만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 아니, 날 보지 말고 여길 봐. 뭐요? 도축장에 일하다가 다쳤어요. 어디 갔습니까? 종합의료시설. 근데 가자마자 죽었디야. 어디 갔어요? 장례식장. 이제 앞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화장시설, 공동묘지 묻어요, 봉안시설 납골 가요, 자연장지. 끝!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객관식 문제는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거 잘 나오거든, 시험에. 헷갈리고요. 그래서 모르면은 아시겠죠? 정형기술자가 죽는 과정을 연습하면 답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이니까 다 같이 시작.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여러분들 어때요? 몇 번만 반복해서 계속 꾸준히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읽어주면 충분히 이거는 승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연습장에다가 연필로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고 읽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그 다음에 자, 상가로 2번 보시면 나오는 게 뭡니까? 기반 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원칙 보세요. 지상에 하든 수상에 하든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을 내서 결정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면 설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 봐, 예외. 용도, 지역, 기반시설의 설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요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게 그 뜻이에요. 하지만 이건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 그만큼 급하니까. 기반시설은 100%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지분 뜹니다. 차차 할 거면 차차 할 거예요. 그러면 저기 봐요. 우리가 요걸 좀 일로 옮겨 놓을게요. 일로. 이번에 저거를 많으니까. 그러니까 용어 중에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지만 요거 다 적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도시 군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했지만 이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그죠? 여기 세 번째 있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 요건데 잘 보세요.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여기에 도로 등 54개의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요 이름이 바뀝니다. 그때는요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불러요. 잘 보세요. 광명시에 외곽도로 설치하려고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하기론에 빨간 줄로 그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빨간 줄로 하기 전에는 도로 설치해야지 라고 한다면은 뭐라 부르죠? 기반시설. 근데 이걸 도로 설치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을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을 기반시설로 불리지 않고 뭐라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 그렇죠. 도시군계획시설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도로를 가지고 기반시설로 부르고 있다면은 아이고 아직까지도 사업하기에는 글렀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 뒤에 가보니까 그 도로를 가지고 일단은 뭐라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로 바꿔 부른다면 아하 사업하려고 이미 결정됐구나. 용어만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용어정의. 여러분들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용어정의 나오죠. 그죠? 자 지금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요? 용어 정의야.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려 하지 마시고 여기 이해를 하면서 해야 오래 가요. 자, 책 봐요. 책 보시면
뭐 벌칙 냅두고요. 자, 맨 밑에 봐요. 7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도시 군계획 시설의 의견이 나오죠. 그죠? 다 같이 시작. 도시군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거기 군자가 빠졌네요. 군자가 현재. 앞에 군자가 써져요. 여기. 편집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밑에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아시겠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군자가 빠졌어요. 군자. 자, 넘깁니다. 오늘 용어정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바뀐, 저를 봐요. 바뀐 도시군계획 시설을 얘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은 요 사업자만 갖다 붙여가지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래 불러요. 시설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한 번 더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조금 전에 저희 했던 내용을 이제 다 쓰기 어려워서 용어 썼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가시면, 네 번째 뭐가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말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우리 국토법에서 배웁니다. 자, 넘겨볼게요. 방금 78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동문 나오죠, 그죠? 오늘 용어정의 했고요. 앞으로 내용은 할 겁니다. 자, 했고. 자, 어디 보시면, 한 장 계속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84페이지. 이제 큰 틀 잡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나오죠, 그죠? 예, 이거.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자, 요 사업이 무슨 법에 있다고요? 앞으로 우리 배우는 국토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잘 봐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법에? 요거. 개발법에서. 국토법 마치면 두 번째 법률이 뭐죠? 도시개발법, 줄여가지고 개발법 불러요. 개발법. 개발사업, 개발법. 개발법 배울 때 그 법에 있는 사업이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법 끝나고 개발법 끝나고 세 번째 법률이 뭐죠?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정비법. 정비 사업이니까 정비법. 얘는 뭡니까? 세 번째 법률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 무슨 법? 정비법. 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법에서 배우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개발법에서 배우는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서 배우는 정비사업. 이 세 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뭉퉁이로 뭐냐면은 도시군계획 사업 이래 부릅니다. 뭐라 본다고요? 도시군계획 사업. 자, 따라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도시군계획 사업. 한 번 더 시작. 도시군계획 사업. 자, 용어정의 봅니다. 자, 보세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잘 보세요. 이름이 바뀌기 전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름이 바뀐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자, 그러면 세 개 사업을 국토법상, 개발법상, 정비법상
세 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도시군계획 사업인데 반대로 가면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상 줄여가지고 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말한다. 좀 길죠, 그죠? 예. 자, 요것이 뭔가 모르게 냄새가 좀 사적보다 공적인 냄새가 풍기죠. 딴 데 가면 네, 그럽니다. 풍기죠, 그죠? 다시 한번 풍기죠, 그죠? 자, 얘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공적인 사업, 공적. 그러니까 공적인 사업을 해서 뭐 공공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 성격이 뭐라고요? 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반대에 있는 게 뭐냐면요. 사적이 사적.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뭐냐면 개발행위입니다. 뭐라고요?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얘는 성격이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어요. 여기 공적인 개발 사업 있죠. 얘를 공부하면서 반대급부로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적인 개발 사업인 도시군계획 사업은 사업할 때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다만 얘도 실시 계획 작성합니다. 개발법도 실시 계획입니다. 다만 정비법은 실시 계획이 아니라 다른 일 쓰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단 공통점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인가. 실시 계획, 뭐 굳이 말하면 뭐 사업 시행 계획인데 일단 용어는 하지 말아서요. 공통점은 바로 인가. 그러니까 공적 개발 사업은 뭐 받는다? 인가. 그러니까 계획 작성해서 실시 계획. 그다음에 그 계획 작성해서 인가. 아시겠죠? 물론 얘는 사업 시행 계획이지만 얘는 인가 받는 것이고요. 인가 받고요. 사적 개발행위는 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 받아요. 뭐 받는다고요? 허가. 얘는 개발행위 허가.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얘는 인가. 사적은 허가. 그러니까 인가 파트와 허가 파트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큰 틀 잡아놓는 겁니다. 국토법은요, 큰 틀이 안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 봐요. 그래서 먼저 8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제2절 네모 1번 나오잖아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뜻이 뭐냐? 다 같이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럴 때 사업 절차를 쭉 나온 것이고, 사업 절차는 뭐 나중에 할 겁니다. 넘겨보세요. 보시면 87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자, 작성하는 게 뭐죠? 실시계획. 그죠? 맨 위에 그죠? 나오죠? 그죠? 그 맨 밑에 뭘 봤죠? 인가. 그러니까 이 인가란 말은요, 하여튼간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다 나옵니다. 인가. 아시겠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뭐라고요? 인가. 그래서 나오고, 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배울 겁니다. 과정이 양이 좀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많지만은 차차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요 단어를 딱 배우고 나면 어디 피시냐면은 중간 일단 건너뛰고요. (112페이지) 펴봐요. 112페이지 펴봐요. 뭐가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요거는 뭐라고요? 사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고,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어떨 때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할 때에 어떤 것들은 제한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항상 시험 나와, 시험에. 그 내용이 112부터 쭉 보시면 뭐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기준, 성장관리 방안 등등,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해가지고 총 중공검사 해가지고 125페이지까지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공적과 사적, 그죠? 공적과 사적을 먼저 구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한두 문제, 여기 한두 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요거 하면서 여기까지 전부 다 일단은 정리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 각각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법률에서 공부할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때 가면 또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 다 했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죠? 요거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있냐? 바로 방금 말한 공적과 사적 중간에 탁 끼어 있어, 이게. 끼어 있어. 그러니까 요것이, 자, 104페이지. 104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기 지금은 개발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법률도 세고 용도 지구고. 그러니까 책 봐요, 책. 잠깐 보시면은 그 104페이지 박스에 박스. 보시면은 1번 용도 지구, 2번에 도시개발구역, 3번에 정비구역, 4번에 택지결지구 요런 걸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 때 그냥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자연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된다고 인정되면은 지정하지 말고 냅둬라 이게요. 근데 딱 보니까 체계적 계획적 개발은커녕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은 뭐라고요? 반드시 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의무적이요, 이무적이요? 이무적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무적. 난개발이 우려가 안 되면 지정하지 말고 난개발이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지정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구역은 이무적이 있고 의무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은 지금 하지 마세요. 이무적을 알아야 이 중에서 의무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무적이다. 이무적.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요, 저를 보세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로 나와야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비교할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해야 이 중에 일부가 뭐라고요? 바로 105페이지 의무적, 바로 하여야 한다가 일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무적 속에서 요럴 때는 할 수 있다는데 요것이 요럴 때는 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정권자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는 도시지역에서, 쌍가리 1번은 도시지역에서, 쌍가리 2번은 도시지역 외에서. 그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고요. 넘깁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인데 저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 항상 여기 보세요. 구역 지정이 먼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역을 먼저, 그러니까 얘는 구역을 먼저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역을 먼저 이렇게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요 안에서 개발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뭐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여기는 녹지지역이야 라고 지정하면 알아서 주택은 주거지역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지정합니다. 우리가 땅 주인들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주거지역으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 계획 개발인데 구역 지정이 먼저고 지정된 구역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획이에요. 계획. 자, 하는 김에 그러면 구역 지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그죠? 계획 수립할 때도 뭘로 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한 다음에 계획 수립은 3년. 몇 년? 3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계획이죠? 비구속적? 구속적 계획이잖아요. 실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 파트에 보면 계획은 양이 얼마 안 돼요. 여기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 보시냐면은요, 여러분들, 110페이지 봐요, 110페이지. 보입니까?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실효 나오죠, 그죠? 가로 1번만 볼게요, 1번만. 2번은 나중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요. 중요한 건 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바로 다시 말하면 실효된다 그 말이에요. 된다. 우리가요 일정 기간 동안 나오는 그 기간의 이름은 들어보세요. 항상 끝나는 것은 다음 날입니다. 그날이 아니에요. 왜? 3년이 되는 날은 그 기간에 포함되는 마지막 날이니까 항상 언제입니까? 다음 날. 밤 12시 땡 나는 순간 이히히히 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항상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왜? 그날은 3년 기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음 날 12시 넘어가면은 실효된다 그 말이에요. 실효. 그래서 3년이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막 연도 바꿔냅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알아야 쉽게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래서 112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에 요거죠. 사적 개발 행위. 그죠? 예. 얘는 공적 개발 때문에 반대급부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게 아까 했던 거 아까 쭉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어디 나왔냐면은 아까 120, 아까 전에 125페이지 있죠? 여기까지 했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적 개발 행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그거 보세요. 2절. 개발 행위에 따른 125페이지입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 자, 한 장 넘기면은 2번에 오른쪽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요것이 최종 국토법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요것이. 그러면 저를 봐요. 먼저 우리가 이제 요건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저를 봐요. 요 세 가지 사업을 공부하는데 얘는 국토법이고 얘는 개발법이고 얘는 정비법이라고 하는 법률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해가지고 용어 정의상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만 배우는 것이지 요 내용은 안 배웁니다. 국토법 마치고 자연적으로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그 자체가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요것이.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용어 정의만 잠깐 볼게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전부 전이에요. 답이에요. 여기에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겁니다. 분당 신도시. 일산 가면은 뭡니까? 고향 가면은 일산 신도시. 또 동탄 신도시. 광명 없죠, 그죠?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신도시가 되기 전에는 그냥 누가 봐도 질퍽질퍽한 논이거나 밭이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 토지 소유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는 방법이 요거 있습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사업이 바로 수용, 사용 방법이 있고 환지 방법이 있고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수용, 사용은요, 말은 수용은 돈 주고 사는 것이고 사용은 돈 주고 빌리는 건데 이름만 수용, 사용시 하는 거는 전부 수용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름만 수용, 사용이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시에서 또는 토주공에서 LH 토주공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업할 때는 수용을 할까요? 환지를 할까요? 나를 봐, 왜? 뭘로 할까요? 수용. 환지 안 합니다. 환지는요, 웬만하면 시끄러워서 안 돼요.
토지 소유자 너희들이 사업하려면 해. 너희들이 해. 맡겨버려. 왜냐면 수용은요, 말 그대로 여기 전이야, 다위야, 평당 얼마야? 아, 평당 50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협의가 잘 쉽지 않겠죠. 물론 돈을 주고자 하는 자는 적게 주려 할 것이고, 파는 자는 50만 원 갖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치법이라고 하는 보상법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하겠지만, 뭐든지요, 파는 사람들은요, 내가 부동산 팔 때는 아쉬울 때는 관계없는데, 팔 의향이 없을 때는요,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얹어줘야 팔게,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평당 50이다. 예를 들어 50이다. 지방은 50제는 많아요. 50이다. 뭐 서울은 없지는 없지만. 그냥 시에서, 여기 이제, 광명시에서, 또 도에서,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쫙 해가지고, 도시적, 상업적, 정리 싹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팔아먹을 때는 분명히 아파트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많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실무하면은요, 이제는 웬만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다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현대 뭐예요? 브랜드. 현대 아이파크. 대우 푸르지오, 무르지오, 마르지오, 푸르지오. 롯데 캐슬. 좀 안 해? 두산 위브. 아,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코오롱 하늘채.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삼성 레미안. 그것만 안 해. 또 뭐 있을까? 이게 봐요. GS. 예? 아, 자이. 맞아, 자이 하죠, 그죠? 또 뭐 있었죠? 아, 이게 뭐 괜찮아, 뭐 재밌는데, 뭐, 어때? 더블파크는 어디죠, 더블파크? 아, 브랜드가 아니구나. 하여튼 간에, 많잖아요, 그죠? 네, 많잖아요. 아, 또 있네. 기억나는 것이, 그래, 포스코는 어디죠? 아, 더샵, 포스코. 맞아, 대리인도 있구나. 대리인 사는구나? 하여튼 간에, 많잖아요, 그죠? 예. 또, 이 편한 세상이 어디죠? 그 대리인이구나. 나 몰랐어. 하여튼 간에, 이런 브랜드 많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에서요, 땅을 밀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다 아파트 지으면은, 막 평당, 2,000원 고사하고 3,000원 받을 것이야. 이거는요, 누가 봐도 거의 똑같습니다. 몰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50은 그렇고, 한 300에 사가지고, 평당 300에 사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바로, 수익이 하지 않고 입찰 경쟁을 시킵니다. 일단은 최소 1,000만 원은 받아야, 내가 1,000만 원 받아야, 나도, 들어간 비용 빼고, 그래도 평당 200원 남아. 공공기관이 더 해먹어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팔아 남는 이익을 또 그 지역을 위해 쓰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평당 1,000에 팔면 좋은데 추천 방식도 아니에요. 근데 추천 방식 배웁니다. 우리 보면 추천 방식도 있고 수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1,000, 누구는 1,200 하면은 1,800 하면은 일단 제일 많이 쓴 사람한테 파는 거니까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그 땅을 사가는 시행사 입장에서도요, 좀 비싸게 사가도 똑같아요. 왜? 어차피 분양가에 다 포함돼요. 결국은 누가? 입주자만 고생하는 입주자만. 결국은 그거 다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 입찰이 이름은 민주주의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추천 방식이다. 그냥 평당 1,000 해놓고 탁구공 노란 거 10개 넣고 몇 명이야? 30명이야? 집어넣어. 노란 거 10개, 하얀 거 20개 넣고
노란 공 집으면은 당첨. 유치원 뽑듯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공공 택지 등등은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다 배울 겁니다. 하지만 일반 땅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업은 남아야 되는 거야, 남아야 되는 거.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름은 수용 사용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줄여가지고 수용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수용 방식. 근데 환지 방식은 뭐냐?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따라합시다. 얼마면 돼?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물론 다 안 주지만 환지 방식은 뭐냐? 감보율을 정해서 땅을 빼앗아 가는데 최소가 50%예요. 50%, 60% 하는데 최소 50%입니다. 내 땅이 전이었어요. 땅이 답이지만 면적이 500입니다. 그러면 250 빼앗아 갑니다. 나중에 250만 줘요. 빼앗아 가는 그 250 가지고 뭘 하느냐? 공공시설 부지화. 그 다음에 도로 등등 부지화. 일부는 그 땅의 일부는 시행사가 먹는 겁니다. 그 시행사가, 그러니까 환지로 감보를 빼앗아 가서 250을 빼앗아 가서 250을 주는 것은 환지고 땅으로 바꿔주는 땅이고 나머지 250은 안 준다. 보류지. 뭐라고요? 보류지. 보류지 중 일부는 누가 먹어요? 시행사가 그거 땅 팔아서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채비지라고 채비지. 따라해요. 보류지. 보류지. 보류지 중 일부가 뭐라고요? 채비지. 채비지 뺀 나머지는 한마디로 공공시설 부지 되겠죠. 그렇죠? 도로 등등. 공공기관 등등.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을 한 번 하면 따라합니다. 나가 있어.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하지만 땅을 빼앗기지만 내가 50% 감보율을 적용해서 내 땅 반은 빼앗기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올라가니까 내가 땅을 처음 뺏길 때는 전이고 답이고 임야이지만 들어올 때는 전부 다 뭐예요? 지목이 대지에 대지. 평당 200짜리가 들어올 때는 하필 내가 받는 땅이 상업적이네 전. 그런데 하필이면 녹지역이야 열받는 거지 그는. 근데 받는 것은요 다 녹지지가 없습니다. 다 대지. 아시겠죠? 대지인데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빼앗겨도 한번 위치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차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바쁜 겁니다. 그 땅을 팔겠다 사겠다 굉장히 바빠 이제. 그래서 그 돈 개발할 때에 그때 찰만한 돈 굉장히 많이 법니다. 거래가 많아요. 많고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건물 짓겠다도 있고요. 아시겠죠? 원룸업자들, 건축업자들이 땅을 많이 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 수용 방식일 때는 빈번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껏 잘만 하면은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수용 방식. 아까 말한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그냥 파는 거지만 환지 방식은 환지로 받은 땅 소유자가 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뭐 안 팔던데 그건 자유지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해서 한 반은 환지를 하고 한 반은 수용하자 한다면 뭐라고요? 얘는 혼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딱 세 가지. 그러면 이 땅들이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지역 가보면은 뭐든지 전부 다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 그죠? 식당도, 집들도 다 새 건물입니다. 근데 한 40년만 지내보세요. 일반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몇 년? 일단은 법률상 몇 년? 40년. 40년 지나가다 보면은 건축물은 노후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건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때 이대로는 못 살아. 다시 고쳐서 사용합시다. 라고 하는 도시개발을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법 40년 이후에 노후화된 주택을 새로 고쳐 사용합시다 하는 것이 바로 정비법인 정비사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요것만 알고 있잖아. 안 그래? 6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거는 달동네 판자촌산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원룸촌이라든가 주택단지가 이렇게 좀 밀집한 지역이 있죠. 그런데 공동이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주거환경관리사업. 재개발은 말 그대로 아까 재개발 사업이고,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이고요.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시환경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을, 노후화된 건축물을 하는 사업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왜 옛날 MB정부 때 용산에서 알죠? 막루 사건 알죠? 그죠? 거기 5명 죽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무슨 사업? 그게 바로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할 때 가장 이렇게 좀 말이 많고 힘들어요. 왜냐합니까? 재개발한다. 다 집주인이고 일부 세입자들요? 그냥 필요 없습니다. 보증을 눌러주고 2, 400만 한 100만 주면 다 나가요. 쉽게 말하면. 근데 상업지역은 쉽지 않아요. 세입자가 더 많고요. 나 여기 식당 들어올 때 나 여기 인테리어 1억 주고 했어. 나갈 때는 그거 안 주고 보증금은 주고 나가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투쟁에 싸우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굉장히 좀 뭐랄까 세입자를 위해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가로구역. 가로구역은 동서남북 양방 전부 다가 도로로 둘러싸인 안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시내에서. 이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해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또 하겠지만 총 몇 개? 6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인구 사업,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6개 사업을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정비법이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기 딱 끝나면 3개 법 끝입니다. 아시겠죠? 요까지 정리하고, 예. 마지막은 좀,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